오늘은 피보나치 개념과 실전 적용 가능한 매매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보나치는 자산 가격의 반등 시점을 알려주는 강력한 지표입니다. 명심하셔야 될 점은 피보나치를 단독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피보나치 기본 매매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피보나치를 활용한 고급 실전 매매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보나치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피보나치 매매 전략은 피보나치 수열에서 탄생했습니다. 피보나치 수열은 이탈리아 수학자인 레오나르도 피보나치가 만들었습니다. 0에서 시작해 순서대로 다음 수를 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0에서 1을 더하면 1입니다. 그리고 1 더하기 1은 2입니다. 1 더하기 2는 3입니다. 2 더하기 3은 5입니다. 결국 새로운 피보나치 값은 이전 두 피보나치 수를 합친 값과 같습니다. 피보나치 수열이 중요한 이유는 현실 세계의 여러 가지 형태에서 이 수열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건축물이나 꽃잎의 모양, 우리의 얼굴과 몸의 비율, 모두 피보나치 수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의 가격의 움직임도 피보나치 수열과 관련이 있습니다. 피보나치 수열의 관계를 보면 다음 피보나치 수는 이전 수의 1.618배입니다. 그래서 1.618을 황금 비율이라고 부릅니다. 실전 매매에서 피보나치 수열을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실전 매매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산 가격의 움직임은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산 가격은 항상 지그재그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큰 상승이 있으면 쉬어가는 구간이 있죠. 투자자들 누구나 이런 큰 상승의 기회를 잡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한 번 큰 상승이 있었고 되돌림 구간의 끝부분을 공략해 다음 상승을 먹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어떻게 되돌림 구간이 끝나는 지점을 알 수 있는지입니다. 피보나치를 사용하면 되돌림 구간의 끝을 공략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큰 상승을 한번 보여주면 그 다음에는 쉬어가는 구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을 눌림목 또는 되돌림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지표를 사용하면 가격의 캔들이 눌림목 이후 지지를 받는 구간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큰 하락이 있은 이후 되돌림 구간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지표를 활용하면 큰 하락 이후 되돌림 구간에서 저항선을 찾을 수 있고 이 저항선을 맞은 이후 다시 큰 하락이 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거래소 차트를 보시면 거래소마다 제공하는 피보나치 되돌림 툴이 있고 하지만 이렇게 많은 선은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38.2, 50, 61.8 이렇게 3개를 주로 사용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 3가지 선 위에는 모두 지우셔도 무방하다고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되돌림 구간의 선을 정확하게 세팅하는 것입니다. 상승장에서 차트를 볼 때 우리는 최근 주요 변곡점들의 고점과 저점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가 주요 변곡 저점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주요 변곡 고점입니다. 이제 피보나치 되돌림을 활용해 변곡 저점과 고점을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낮은 구간부터 고점까지 선들이 생겼습니다. 5개의 선들 중에서 가운데 3개 선들이 바로 피보나치 되돌림 선들입니다. 38.2, 50, 61.8%의 선들입니다. 상승장에서는 이 3가지 선들 중에서 지지선이 어디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정확하게 61.8 구간에서 캔들은 지지를 받았고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하락장에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해야 할 것은 변곡점들 중 고점을 찾습니다. 차트 예시에서는 여기입니다. 그리고 차트에서 주요 변곡점 중 저점을 찾습니다. 여기네요. 그리고 여러분 거래소에 제공되는 피보나치 되돌림을 선택해 이 고점과 저점을 이어줍니다. 가장 높은 선부터 가장 밑의 선까지 생성이 됐을 겁니다. 가운데 3개의 선인 피보나치 되돌림 선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피보나치 되돌림 선들은 저항선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38.2에서 캔들은 저항선을 맞고 그대로 하락 반전했습니다. 실전 팁을 드리자면 자산이 강한 추세 구간에 있을 때 캔들의 가격은 주로 38.2 부근에서 다시 반전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강한 방향성 추세에서 추세의 되돌림이 매우 약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추세가 강하지 않은 완만한 방향성을 보일 때는 되돌림이 38.2를 넘어 50과 61.8까지 되돌림을 주었다가 다시 반전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38.2%의 선은 오로지 매우 강력한 추세일 때만 사용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피보나치의 이론적인 성질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피보나치 되돌림을 활용해 실전 매매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전략의 기본 틀에 대해 이해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추세를 알아야 합니다. 이번 전략은 추세 추종 전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추세를 파악하고 추세 방향대로만 매매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최근 주요 변곡점들 중 고점과 저점을 찾습니다.
이 차트에서는 변곡 고점과 변곡 저점이 여기입니다. 변곡 지점을 찾은 다음에 차트에 있는 피보나치 되돌림을 사용해 선을 그려줍니다. 되돌림 지표는 되돌림 구간이 언제 끝날지를 알려주는 강력한 지표입니다. 현재 되돌림 구간은 여기까지 하락했고 우리는 이 구간에서 매수 포지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매매에 들어가기 전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오늘은 피보나치와 함께 조합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동평균선을 조합하는 방법입니다. 이미 이전 영상들에서 이동평균선을 조합해 매매 승률을 올리는 방법들을 여러 차례 강조드렸었습니다. 이동평균선은 조합하면 간단하지만 매매 타율을 높일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이동평균선은 이미 제가 강조했듯 지지선과 저항선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선입니다. 또한 현재 추세를 알려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이동평균선과 피보나치 선을 조합해 실전 매매에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파란색 선이 5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추세에 따라 다른 이동평균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트는 비트코인 5분봉입니다. 오늘은 50일 이동평균선을 적용한 매매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캔들은 주로 5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한 50일 이동평균선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결론적으로 강력한 상승 추세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목표는 추세 방향대로 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로지 매수 타이밍만 노립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최근 주요 변곡점 중 저점과 고점을 찾습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지표를 변곡 저점부터 변곡 고점까지 이어서 생성합니다. 캔들이 눌림목 움직임을 보여줄 때 되돌림 선들은 지지선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정확히 어떤 선이 지지선 역할을 할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세 가지 선들 중에서 하나를 지지 삼아 가격이 다시 반등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이미 이동평균선이 상승 추세에서는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한다고 배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 개 선들 중에서 50일 이동평균선과 만나는 38.2가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높은 확률로 38.2 되돌림선 부근에서 가격은 다시 반등할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50일 이동평균선과 되돌림 선들이 만나는 구간인 것이죠. 진입 가격은 38.2 구간이고 손절 구간은 되돌림선 중에서 진입 가격 아래에 있는 50을 가격대로 정합니다. 목표가는 최근 변곡점 중 고점 구간을 잡습니다. 이 차트에서는 우리는 50일 이동평균선보다 캔들이 주로 밑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은 또한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하락 추세라고 할 수 있죠. 하락 추세에서는 오로지 매도 타이밍만 노립니다. 이 부근은 급락 구간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변곡점, 고점과 저점을 찾습니다. 이 변곡 고점부터 저점까지 피보나치 되돌림을 그려줍니다. 가격은 하락 이후 잠시 되돌림 움직임을 보여주고 우리는 되돌림 3개의 선이 저항선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캔들은 상승하다가 이 3개의 선 중 하나에 맞고 다시 하락할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되돌림 지표를 단독으로 사용해서 매매를 하지는 않습니다.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죠. 캔들이 되돌림 움직임으로 상승 시 50일 이동평균선과 피보나치 되돌림 선 중 50선이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은 앞서 저항선 또는 지지선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하락 추세에서 50일 이동평균선은 저항선 역할을 하게 됩니다. 캔들이 50일 이동평균선과 피보나치 되돌림 교차점인 저항선을 맞고 다시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부분까지 가격이 올라왔을 때 매도 포지션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진입 가격은 이 지점이고 손절가는 진입가 위에 있는 되돌림 선으로 합니다. 목표가는 최근 변곡 저점으로 합니다. 보시다시피 가격은 저항선을 맞고 급락을 했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전략으로 피보나치와 함께 조합할 수 있는 지지선, 저항선을 찾아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저항선과 지지선은 기술적 분석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간단한 전략입니다. 지지선은 매수자들이 매수할 수 있는 가격선이고 매수를 하면서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반대로 저항선은 매도자들이 매도를 하는 자리로 저항선 이후 캔들은 하락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저항선과 지지선은 서로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캔들이 기존 저항선을 돌파를 하면 기존 저항선은 이제 지지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부터 지지선 저항선과 기존 피보나치 되돌림과 조합한 실전 매매 노하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캔들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수 포지션 자리를 노려야 합니다. 그러나 가격은 상승을 하다가 두 번이나 다시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리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저항선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마침내 세 번째 시도 끝에 이 저항선을 돌파를 했고 이제부터는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성질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항선을 돌파했던 자리를 파악 후 저점과 고점을 이어주는 피보나치 되돌림 차트를 그려줍니다. 우리는 되돌림 3개의 선들 중에서 50% 선과 지지선이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지지선과 되돌림 구간이 만나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캔들이 이 지점까지 가격이 하락했을 때 매수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손절 자리는 되돌림 3개의 선 중 61.8 지점으로 정할 수 있고 목표가는 최근 변곡 고점으로 정합니다. 가격은 매수 진입 이후 상승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렇게 두 가지를 모두 확인한 후 매매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확인 후 매매하는 것보다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맞을 때 매매를 하면 승률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를 할 때 더 자신감을 갖고 하게 되죠. 또 다른 차트를 보겠습니다. 캔들이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상향 이후 저항선을 맞고 되돌림 구간을 주고 있습니다. 캔들이 맞고 떨어지는 지점들을 이어주면 저항선이 나타나게 되죠. 마침내 캔들이 저항선을 돌파를 했고 캔들의 가격대가 올라갔습니다. 이제부터는 기존 저항선이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되죠. 캔들은 이후에도 눌림목 구간을 주게 되고 그 시점에 기존 상승 추세의 고점과 저점을 이어주는 피보나치 되돌림선을 만들어줍니다. 되돌림 3개의 선 중에서 61.8과 지지선과 만나게 되고 거기다가 50일 이동평균선까지 3개의 선이 모두 모이는 구간이 보입니다. 이제부터는 3개의 조건을 확인하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되돌림선과 지지선, 이동평균선 3개의 선이 모이는 이 지점 이후 높은 확률로 가격은 반등할 것이다 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1.8 부근까지 캔들의 하락 시 매수 포지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손절가는 이동평균선이 깨지는 구간으로 잡고 목표가는 최근 변곡 고점으로 잡습니다. 이후 가격은 목표가까지 상승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단톡방으로 오셔서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